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절 더 자극하네요. 민준아, 아줌마가 전부 가르쳐 줄게. 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안녕하세요. 마음 서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황홀했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그날의 기억 같이 들어볼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대학생 시절 제 삶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지석이 집에서 하루 묵기로 한 것은 그저 놀다가 시간이 늦어져 번거로움을 피하려던 것 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게임을 하고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로의 사소한 비밀들을 이야기하다 지석이는 금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은 그의 고른 숨소리로만 가득 찼죠. 하지만 제 눈은 어째서인지 감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분위기, 그리고 그날따라 유별나게 뛰던 심장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벽의 거실은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이 희미한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려던 찰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감에 몸이 굳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지석의 엄마 서연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제가 평소 생각하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술 기운이 역력한 얼굴, 살짝 풀린 눈매,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 슬리퍼조차 신지 않은 맨발이 안쓰러워 보여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얇은 카디건이 흘러내려 드러난 어깨선과 제 또래 여자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향기가 순간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아, 아직 안 잤니? 그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주머니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게임하다가 또 늦게 잠들었구나. 지석이는 벌써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 저는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아주머니의 시선이 오직 제게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 기운 때문일 거라고, 그저 기분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전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카디건이 더 흘러내려 얇은 민소매 차림이 드러나자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이끌림이 생겨나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손끝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스치듯 가벼운 손길이었지만 제 온몸은 전류가 흐르듯 굳어버렸습니다. 넌 지석이랑 다르게 참 조용하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몸을 기대더니 고개를 제 목덜미에 묻었습니다. 그 뜨거운 숨결과 함께 알코올 향이 섞여 밀려왔죠. 저는 순간적으로 밀쳐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심장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힘없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항이라기보다 유혹을 받아들이는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서연 아주머니는 대답 대신 제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동시에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첫 경험이 이렇게 금기로 시작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고 말았다는 걸. 그렇게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저를 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잠시 어젯밤의 일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알코올 향기 같은 잔향이 제 몸에 배어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사라져 있기를 바랐지만 제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마주하기 힘든 기억이었고 동시에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흔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그곳에는 어젯밤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으로 제 앞에 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브이넥 티셔츠, 짙은 레드 립스틱,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눈가에는 진한 아이라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 아주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단정하면서도 누군가를 의식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라기보다 한 사람의 어른 여자로서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마치 전날 새벽의 일이 전혀 개의치 않다는 듯, 아니,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제게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어났니, 민준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아, 네, 잘 주무셨어요. 괜찮았어. 너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마치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마주하는 듯 불편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서연 아주머니의 시선은 계속해서 제게 머물렀죠. 그 시선이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무심한 척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남자 손이 귀해서 힘들다니까. 지석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내가 전부 하거든.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지석의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 그 부재는 단순히 집안일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고됨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집엔 아버지가 남겨놓을 권위도 시선도 경계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괜히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자리가 비어있는 집. 어쩌면 그것이 어젯밤의 일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 아주머니는 그 빈자리를 외면하지 않았고 저는 그 공백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밥 많이 먹어. 너 어제 힘들었을 텐데. 서연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밥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지석도 함께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말투는 묘하게 저에게만 쏠려 있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지석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듯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아주머니의 콧노래가 이상하게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소리인데 제게는 그 일상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을 감히 예측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가 했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연 아주머니와의 일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지석이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아주머니와 저는 비밀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석이가 학원에 가 있는 시간, 잠든 시간, 혹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틈만 나면 그녀는 저를 유혹했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훨씬 컸습니다. 친구 집에 가는 것이 더 이상 순수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계속 그 집을 향했습니다. 지석과 게임을 하고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 서연 아주머니의 시선이 닿을까, 언제 다시 불릴까 하는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긴장과 쾌락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이 관계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지석의 집은 저에게 위험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것은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을 초래했습니다. 그날도 지석이는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제 눈은 전혀 감기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서연 아주머니가 무심코 던졌던 말과 시선, 그리고 그 미묘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서연 아주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불빛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던 순간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그녀는 이미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열고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태연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이리 와. 저는 결국 그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연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 침대 곁에 앉혔습니다. 추워? 아니요. 그냥 긴장돼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그녀는 미소로 감싸 안았습니다. 곧 서로의 숨결이 겹치며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시간조차 잊고 있던 순간 갑자기 집 안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어디 갔어? 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몸을 멈췄습니다. 서연 아주머니도 숨을 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동자 속에는 동일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에 멈춘 듯 했죠. 문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워질까 두려워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지석의 목소리가 문 앞에서 울렸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 아주머니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쉿! 잠시 후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석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의 공포는 곧 이상한 열기로 변해 방 안을 짙게 채웠습니다. 오히려 그 위태로운 순간이 우리를 더욱 깊이 묶어버린 것이었죠. 봤지? 서연 아주머니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들킬 뻔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의 순간이 저를 더 깊이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밤새 귀를 맴돌던 지석의 목소리는 아침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문 앞까지 다가왔던 그의 기척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언제 들켜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친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말이죠. 부엌에서는 식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한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차려진 밥상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서연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지석이는 여전히 졸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요. 민준아, 이리 와서 앉아. 고등어 구이랑 낙지 젓갈 좋아하지? 어제 시장 가서 사왔어. 많이 먹어. 그녀는 젓가락으로 고등어 한 점을 집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제게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젓가락과 시선은 모두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생선구이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서연 아주머니의 시선이었죠. 그 시선은 제게만 머물며 은밀하게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지석이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빤히 보더니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제 새벽에 어디 갔었냐? 순간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서연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생선을 발라내는 척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석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에 산책?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말투는 가벼운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꿰뚫어 보려는 듯 잠시 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 아주머니가 나지막이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얘가 요즘 예민한가 보지. 공부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지만 저는 그 말 속에 깔린 미묘한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 아주머니의 시선이 잠시 저와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눈 맞춤만으로도 모든 것이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은 고작 10여 분 남짓이었지만 제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석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서연 아주머니는 태연한 미소로 분위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은 저와 그녀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지석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자 서연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온 신경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 눈이 마주쳤던 순간 그 숨막히는 긴장감은 아직도 제 몸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지석이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대학교에서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같은 강의실, 같은 동아리방.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날 아침 식탁에서 지석이가 제게 던진 그 짧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어제 새벽에 어디 갔었어? 라는 말은 단순한 호기심 같기도 했지만 어쩐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지석이가 제 옆자리에 와 털썩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랑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냐?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난기 섞인 미소 뒤에 감춰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냥 밥 챙겨주셔서 감사한 거지. 그러나 지석이는 제 대답을 곱씹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곧 옆에서 떠들던 다른 친구들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야, 지석이네 엄마 완전 미인이시잖아. 저번에 사진 봤는데. 맞아, 나도 들었어. 지석이 엄마 진짜 고우시다고. 친구들의 농담 섞인 말에 지석이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심장은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모든 비밀이 탄로난 것처럼 아찔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지석이네 엄마 진짜 미인이시지. 항상 관리하시나 봐.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농담에 친구들이 웃었고 지석이도 억지로 웃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게 제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청음망음 무거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만해야 해.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관계는 너무나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 들킬까봐 두려운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황홀경. 그것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경험이었고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석의 의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점점 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깊숙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지석이가 던진 의심의 눈초리는 늘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든 함께 길을 걸을 때에도 저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석이네 집을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연 아주머니와의 만남은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수없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석이가 아르바이트를 간 저녁 시간, 아주머니가 일부러 제게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쯤 올래? 지석이 늦게 들어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늘 태연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고 지석이네 집을 찾아갔고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거실불은 꺼지고 방문은 닫혔습니다. 그 긴장과 황홀감은 저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지만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놓는 족쇄이자 자극제였습니다. 숨죽여 속삭이는 대화,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굳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곧바로 다시 뜨거운 열기로 번져가는 그 감각. 저는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관계에도 균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평범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동아리방에서 새로운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한 학년 어린 후배였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눈빛이 맑았고 저를 바라보며 짓는 미소에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연 아주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던 것은 숨막히는 긴장과 죄책감이 뒤섞인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를 바라보는 순간 전혀 다른 감정이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순수한 설렘, 손끝만 스쳐도 심장이 뛸 것 같은 감정. 그것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석이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석이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지만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 아주머니 역시 예전처럼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 넘게 이어진 은밀한 관계는 서서히 봉인된 기억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학교와 집, 그리고 지석이네 집만을 오가던 단조로운 일상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동아리방에서 처음 마주쳤던 후배였죠. 저보다 한 살 어린 그녀는 조용했지만 눈빛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을 바라는 아이였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혼자 책을 읽거나 노트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 말을 건 것은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동아리방에서 그녀가 볼펜을 떨어뜨렸고 제가 주워준 일이었죠. 아,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짧았지만 제 귀에는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 작은 미소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며칠 뒤 같은 버스를 타고 가던 길에 다시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저는 자리를 옮겨 그녀 앞에 섰습니다. 서로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서둘러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 심장을 단숨에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같은 가벼운 주제들이었지만 제게는 그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숨죽이며 불안에 떨 필요도, 누군가의 기척에 놀랄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온몸이 설레는 경험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서연 아주머니와의 관계는 뜨겁고 격정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늘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후배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자유로웠고 단 한 번의 스킨십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그녀와 나란히 걸어가는 길,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지독한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서연 아주머니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낸 것 같은 기분에 뿌듯함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잠시 주어진 휴식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달콤했기에 다가올 불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순수했습니다. 동아리방에서 나란히 앉아 과제를 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몇 정거장만 같이 걸어도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의 떨림, 무심코 나눈 시선 속 따뜻한 온기, 그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저는 서연 아주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낀 긴장과 죄책감을 조금씩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불안에 떨며 숨죽이던 관계와는 달리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유로웠습니다. 들킬 염려도 없었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죠. 오직 설렘과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은 서연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지석과 마주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쪽 복도 끝에서 저를 발견한 지석이는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야, 요즘 왜 우리 집에 안 오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냥 과제도 많고 요즘 좀 바빠서. 지석이는 대수롭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가 너 찾던데 요새 왜 안 보이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 아주머니가 제 부재를 아쉬워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들의 입을 통해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된 듯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뭐. 그러나 지석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눌린 무언가가 어른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삼켜진 분노가 도사리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석이는 한순간 시선을 피하더니 다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너 없으니까 심심하신가 봐. 그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러나 지금은 굳이 폭로하지 않겠다는 듯한 묘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 아주머니가 제게 보였던 집착 어린 시선이 떠올랐고 동시에 지석이가 내뱉었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순수한 감정은 여전히 저를 지탱해 주었지만 그 아래에는 지석이가 삼키고 있는 무언가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자친구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 그녀의 미소, 작은 손짓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과거는 끝났어. 그렇게 되뇌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석이에게서 문자가 온 겁니다. 할 말이 있으니 학교 앞 공원에서 만나자고요. 무슨 일일까?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공원으로 향하는데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학교 앞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학원이나 집으로 바로 가야 할 시간인데 혼자 골목길로 들어서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혹시 제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공원의 한쪽 벤치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그의 앞에 서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둘이 같이 있는 건지,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입을 맞춰 마주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충격에 휩싸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석이가 마치 처음부터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들킨 사람처럼 얼어붙었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조롱, 승리감의 쾌감이 뒤섞인 미소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내 비밀, 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 비밀은 끝났어. 이제는 내 차례야. 여자친구는 아직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지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러나 지석이는 끝까지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명백히 의도적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계획해 놓고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도록 일부러 유도한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지석이가 일부러 나에게 보여준 거야.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음을. 지석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비밀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걸. 며칠 동안 저는 학교에 가는 발걸음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고 지석의 눈빛을 다시 보는 것은 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강의실, 같은 공간 속에서 그들과 얼굴을 봐야만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저를 애써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웃으며 걷던 시간은 순식간에 과거가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지석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나란히 앉아 이야기했고 하굣길에도 둘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답은 명백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었고 지석의 곁을 선택했습니다. 지석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친구의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냉소였습니다. 그는 제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고 이제 그 비밀이 무기가 되었음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서연 아주머니와의 첫날 밤부터였을까? 아니면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제 비겁함 때문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뜨겁고 금지된 쾌락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던 지석의 목소리, 그리고 공원에서의 차가운 미소, 그 모든 것이 겹쳐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의 웃음조차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잊고 싶었던 서연 아주머니의 손길과 그날의 황홀감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잊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경험은 누구에게나 특별하다고 하지만 제게는 너무도 무겁고 씁쓸한 굴레로 남았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 그리고 그 대가로 잃어버린 첫사랑.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 첫 경험은 친구의 엄마 서연 아주머니였다. 그리고 그 대가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이야기 어떠셨나요?